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연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조문 가셨습니다. 네. 조문은 못 하셨고요. 네. 조문은 못 하셨어요. 아니,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데 방금 전에 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속보가 떴는데요. 내용이 대통령이 영국에서 홀대받은 것처럼 폄하 시도하는 게 유감이다. 네. 그리고 확인 안 된 말로 국내 정치 위에 슬픔을 활용해서 유감이다.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다음 날로 조문록 작성을 안내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좀 대통령실 메시지는 늘 핀트가 안 맞는데 영국에 가서 홀대받았다고 얘기하는 네티즌들은 별로 없고요. 이런 거예요. 걸어서라도 조문하러 가셨으면 조문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우리 대통령 측에서 조문을 취소한 거지 취소당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걸 만약에 영국 측에서 홀대받았다면 우리가 영국 정부에 화를 내야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 대통령실의 해명만으로는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핵심이 그 영국 여왕 조문 간 건데 네. 조문을 취소하셨다고 하니 이건 전 국민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문 외교 간다. 이게 언론 헤드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문을 취소했다고 하니 이 궁금증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면 될 상황 같은데 어쨌든 당황스럽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그래서 이제 가셨으니까 사실은 뭐 걸어서라도 이제 조문 마크롱은 걸어서 바이든은 차량으로 조문했습니다. 가시면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상황은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네.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은 오히려 이제 괜히 논란만 부추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요. 사실 국민들이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일정이 쭉 떴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네. 이게 연합뉴스에 뜬 건데요. 거기 보면 3시 35분에 공항에 도착하고 4시 반에서 5시에 참정기념비 헌화가 있고요. 그리고 5시 10분부터 5시 20분을 여왕 조문 이렇게 계획을 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 계획부터가 굉장히 무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을까? 네.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 또 전 세계에서 각국 정상들이 다 모인 데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요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정부 합동 답사단이 가고 선발대가 가고 현지 대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의전팀과 외교부 그리고 현지 대사가 조문 외교 갔는데 조문을 취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과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예. 우리가 취소했다고 교통 상황 때문에 취소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왜 못 가셨지 이걸 궁금해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화난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정말 왜 아니 방송을 보시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지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일부 유튜버 얘기는 왜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우리 궁금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희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른 정상들이 다 웨스트민스터홀에 가서 묵념하고 있거나 예를 표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 왜 못 가셨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는 좀 이건 국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사실은 제일 먼저
거기를 가는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그 동선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영문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금 침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8님께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의견이나 반론을 낼 때마다 이렇게 허술하고 감정적일까요?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분 의견에 조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일정을 잘 짜서 조문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현지에서 뭐 상황이 좀 비행기 내리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계획 자체가 무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연합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대통령실에서 낸 자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공항 도착하는 시간과 참전 기념비 가서 헌화하는 시간과 그 조문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게 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예정대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원조원님? 그냥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요. 네. 이용호 의원이 같이 경쟁하긴 했지만 사실 특별히 이제 갑자기 출마 선언하셨고, 예. 네, 당연히 이제 주호영 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사실 좀 그냥 경쟁을 하긴 했지만 경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걸로 제가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 답정주였죠. 그리고 그대로 됐고.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예,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있다가 무소속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 정도? 대선 기간 중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42표 받았다는 건 이건 약진한 거고요.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 그럼 왜 42표를 줬을까? 의원들이. 적어도 42명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저는 이제 이준석 쫓아내기 이 파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적어도 이 정도 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도 첫 번째 과제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해결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문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이원주 의원님. 문자를 자꾸 왜 이렇게 보여줘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국민의힘 왜 그래요? 문자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문자를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문자를 왜 자꾸 주고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는 주고받아야죠. 근데 참 적절치 않은 걸로 보이고. 네. 좀 지금 이렇게 당이 너무 이렇게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네,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지금의 국면에 이렇게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에 너무 지금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게, 지금 이준석 문제를 약간 이렇게 놔두고 다른 문제들의 눈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문제는요, 법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법원 문제는 사실은 문제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또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약간은 마음을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도 뭐 금방도 지금 네. 조문 외교 네. 갔다가 또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건 뭐 조문 자체의 어떤 해프닝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곧 이제 미국으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가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가. 네. 가셔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셔야 되고 국민들 네. 기대하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과제를 해결해 오기가. 네. 그래서 이 수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네. 네. 오늘따라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오늘따라 이현주 의원님 장탄식 커요. 네. 공감이 갑니다. 0328님께서는 이현주 의원님 오늘따라 기운 없으신 것 같은데 힘내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석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 윌리를 찾아라라고 아세요? 윌리. 네, 네. 네.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퍼즐 속에서. 그 안에 빠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뭐 궁지에 몰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왜 그러면 원리를 찾아라는가요? 예. 윌리를 찾아라는가요? 원리일 거예요. 원리요? 그런데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비대위원장들이 비대위원장만 되면 이준석 징계에 관심을 둘까? 그건 스스로의 정통성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인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은 권한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의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그 이준석 쫓아내기에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체리 따봉의 힘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문자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런데다가 그 다시 나온 문자가 윤리위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는 대통령과 권한대행 직무대행과의 문자였잖아요. 이번에는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 네, 윤리위원 간인데 그 얘기가 뭐 성 관련한 뭐 기소되면 뭐 어떻게 된다. 네. 그다음에 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이준석 징계 추가 징계를 의논하는 거거든요. 성상납 기소되면 제명해야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징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정치인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취지였는데 체리따봉으로 속이 들킨 거이듯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똑같아요. 겉다르고 속 달랐다는 게 이번 메시지로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한 스스로는 종식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도 또 이렇게 다른 식으로 또 비대위를 또 꾸리거나 또 가가처분은 이렇게 나가면 또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요.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또 인용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이걸 만약에 그래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또 징계를 해서라도 쫓아내겠다. 이렇게 되면 이 징계가 누가 보더라도 또 무리한 징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다시 나오기 전에 징계에 대한 또 가처분을 아마 가처분 전에 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법원이 볼 때는 이 징계가 가처분 인용을 막기 위한 징계로 보일 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원에 도전하는 일련의 어떤 행위 이게 거의 사법부와의 전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저희 당이 보수의 가치 보수당인데 네. 굉장히 보수당이라는 것은 사법부하고 같이 가고 항상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당인데 지금 이 법원하고 굉장히 계속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정통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또는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약간 미련할 정도로 법과 원칙 이런 것들을 따르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미련할 정도로 법과 원칙을 안 따릅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미련할 정도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보수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보수 정치 세력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불공정하게 내로남불을 한 보수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죠. 예, 기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보수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이준석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이 판단을 하고 나면 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의외로. 다시 사법부의 판결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국민의힘이 한다면 그건 정말 파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원의 판단, 이 과정과 그 결과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합리와 상식 그리고 원칙을 따르는 어떤 정통 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정통 보수의 어떤 맥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볼 때 한 15% 내지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내부적인 균열 이런 것들, 파국,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치판이 이제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정정국으로 막 가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으로 좀 지지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민주당도 또 만만치 않게 또 민주당도 이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지난 대선 때 마지막에 보여준 양쪽이 다 누가 더 싫은 쪽이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정치 혐오가 아마 극대화되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다, 또 그 갈등이 극대화될 것 같다, 이현주 의원님은 생각하는데, 최민희 의원님 좀 본심은, 생각은 가처분 나와도 국민의힘 계속해서 조금 더 혼란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전 아니고 그걸 진짜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여당이 혼란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민생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야당도 피해를 봐요. 이렇게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꾸 사정정국으로 가서 너 죽고 나 살자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너 죽고 너 죽자야. 네. 너 죽고 나 죽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빨리 종식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엔 실력이 있는 분이라 민생 대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예. 네. 네. 자, 영빈관 이제 신축 문제는 이제 사라지겠죠? 아니,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고, 이게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영빈관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은 영원히 야당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 오늘 저는 또 깜짝 놀랄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이 잡힌 걸 몰랐다고요?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대통령도 언론 보고 아신 게 아니냐, 이런 취지까지. 네. 수석들도 몰랐다,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수석들도 몰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현주 의원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JTBC 헤드라인이라. 예. 아니 이 예산이 잡히려면 기재부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건 또 중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관심사. 이런 게 이렇게 잡히려면 최소한 총리하고 총리가 또 주요한 부분들은 또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하실 텐데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저도 몰랐다. 대통령도 언론 보고 알아.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저도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모르셨으면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셨을
수도인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낼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 그렇게 총리가 답변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답변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사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나오면 이런 혼란이 벌어질 게 뻔히 예상되는데 누가 추진했을까? 대통령실 수석들도 모르는 예산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도 몰랐고 대통령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모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총리가 사실상 지금 총리가 완전히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와 네. 제가 잠깐 그 서영교 의원하고 자기 거취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얘기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내용도 충격이고. 완전히 그냥 그 총리께서는 그냥 얼굴 마담처럼 앉아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 본인 거취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되시면. 그렇습니까? 네. 자, 뉴욕타임스와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집착하기만 했다. 특정 친구에게 집착하기만 하는 문재인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북한에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에는 좀 과도하게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님? 아니 이제 집착을 하는 거는 집착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에 이제 애착을 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잘해보려고 한다. 예. 네, 이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거기에 올인하셨다.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외교라든가 북한도 일종 외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저자세로 그냥 어떤 잘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줄 걸 다 준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우호 관계를 맺더라도 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또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등거리 외교를 할 때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너무 거기에만 매달렸다 이런 취지겠죠. 그게요. 왜 자꾸 이전 정부 가지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게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해법, 해구산 운운한 거. 그거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깊이 천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은 또 뭐냐면 윤 대통령 외교적 돌파구 마련 못 해낼 것 같다. 이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북한에 집착한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의 핵심은 평화 외교였습니다. 예, 대화와 타협, 평화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인 가치, 평화는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의 지원금 그거 없앤 거 그거 다시 어떻게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것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 미국 무대에 지금 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마련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미국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남북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로 지금 헤드라인을 채우면 이 인터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셨대요. 그냥 오셨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터뷰에 뭔가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자. 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던져주자. 아니면 미국에 우리가 할 말은 한다. 아니면 미국에 이건 주겠다. 하되 대신 다른 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은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뭐 자기 우방들한테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좋습니다. 다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솔직히 뭐 동맹국이니까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도 또 얻을 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얻을 거 못 얻고 줄 것만 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아주 절실한 부분들 지금 사실 바이오도 지금 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우리 거를 지켜내느냐. 또 잘못하면요. 미국이요. 나중에 또 자기들이 어려우면 중국하고 또 손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우리만요. 닭 줬던 개 되는 거예요. 닭 줬던 개 맞습니까? 이것도 저 비유를 조심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네. 요새 정말 이렇게. 네, 하여튼 그래서 장아지로 합시다. 어쨌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는 대통령실에 누군가는 이제 인터뷰하게 되면 사전 질의서도 받고 답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극적인 워딩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교실에서 여러 친구 중 한 명, 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같이 보였다. 이런 거. 그다음에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구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 이게 과거에 대한 평가는 이건 그냥 그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칩시다. 근데 미래에 대한 해구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 이렇게 나갈 때는 사실 미국이 해구산 준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우리 국내적인 이런 뭐 다툼 이런 것보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국익을 위한 행보를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된다. 지금 너무 엄중하다.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뉴욕타임즈는 이 인터뷰를 하고 돌파구를 못 찾을 것 같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왜 했을까? 뉴욕타임즈가 사실은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우호적인 또 매체도 아니거든요. 뉴욕타임즈를 골랐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현주, 최민희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